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 교회 직원교육 8강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목은 교단별 교회 회의법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장로교 교회들에서 이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교의 교회 회의법은 잘 배우고 익숙한데, 다른 교단 교회 회의법은 몰라서 다른 교단들의 교회 회의법을 공부해서 좀 균형 있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교회 회의법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화된 그 동일한 그 한국의 교회 회의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회의법은 그냥 뭐 교회들이 만든 회의법이 아니고요. 국제 회의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짜여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회 회의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건 그 1882년에 장로교회에서 만들었고요. 그 뒤로 다른 교단들이 모두 이 장로교회에서 만든 그 교회 회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미비한 수정들은 되고 있는데 그 교회 회의법에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 교회 회의법 자체는 좀 그 교단의 무게 중심을 많이 싣고 있는 그 장로교와 감리교뿐만 아니라 뭐 침례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의 교회 회의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다르기는 한데 회중교회에서도 요 교회 회의법의 토대를 가지고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회의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회의법에 대한 그 책자, 서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시면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교회 회의법으로 인해서 거의 교단들이 거의 통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합리적인 회의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회의 방식들이 더 좋은 방식들이 많이 개발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개념도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 회의하는 방법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여전히 많이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참 새로운 회의법들로 등장하고 있는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대회의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정돼서 진행이 되면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 회의법이 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사실 이 회의법을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 새로운 퍼실리테이션 개념의 회의법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으면 그 서클링이라고 불리는 방식의 이제 그 회의들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기에는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교회 회의법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적용해서 활용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배워두면 회의에 진행되는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 회의법에서 의장의 임무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선포하고 회원 발언권을 허락하고 회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동의와 제청에 따라 의견을 포결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의장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도 의장의 임무예요. 나는 회의를 진행하는 거지. 내가 회의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전체를 조율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의가 있다는 걸 공지하고 홍보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의장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의 그 공동회 의장은 담임 목사고 그리고 재직회도 사실 담임 목사가 많이 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회도 당연히 당회장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상이 전체를 소집하는 관할을 다 갖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이제 총회, 공동회에 해당되는 매년 이제 연말에 하는 총회, 연말 연초에 하는 그 총회에 해당되는 건 의장이 목사이니까 제가 그 회의를 소집할 그 임무를 갖고 있는 거죠. 권한이자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와 그 그 직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장에게 그 회의를 소집하고 준비할 그 임무이자 의무이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건을 선포하는 거는 그 안건을 선별해서 무엇을 안건을 그 회의에서 다룰지 혹은 그 안건을 그 회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뺄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의장의 임무이자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안건은 왜 말을 안 했어요라고 하는 건 그 의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건의한 사람을 납득시킬 의무도 의장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회원 발언권을 허락하는 것도 의장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은 의장의 허락을 통해서만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회원이 발언권을 갖고 있지만 발언을 하고 싶으면 발언을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장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은 뒤에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회의법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회의법을 적용할지 말지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정해진 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적용한다면 이제 회원 발언권은 그 의장에게 그 허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회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의장의 임무,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무례한, 소란스러운 그런 인신공격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자제를 요청하거나 반복된다면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거나 하는 것들도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 동의와 제청에 따라 의견을 표결하는 것도 이제 의장의 역할이고요. 요거는 뒤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의장이 하는 것이고 의사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도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 의장 진행의 권한과 제한 사항을 좀 자세히 보자면 동의를 선언하고 동의를 표결에 붙이고 그 하는 이런 과정들 뒤에 나올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이거는 어쨌든 그 표결에 붙이는 과정 자체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안건을 연기하는 것도 요 연기에 관한 것도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요 안건을 연기하는 것도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의장은 그 동의나 제청이나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견을 그 동의하거나 제청할 때 자기 의견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 왔을 때 이거 진행할 때 저한테도 투표권을 주셔서 제가 투표를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회 회의법에 의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제가 해도 돼요? 물어보니까 그동안은 목사님도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교회 회의법이 우리 교회의 어떤 회의법으로 채택이 된다면 네, 요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동의나 제청을 촉구할 수 있어요. 동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다시 한번 이걸 촉구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나 긴급 발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라고 청중에게 설명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찬반 양쪽이 서로 팽팽할 때, 그리고 도저히 이게 딱 한 표 차나 한 표에 의해서 갈려져야 하는 순간에, 그럴 때는 의장이 표결을 할 수 있고, 의사가 팽배할 때는 도저히 이게 결정이 안 난다라고 판단할 때는 의장도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표현할 수 없는데 표결도 안 되고 원래는 의견도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팽팽해서 도저히 결정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결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을 때는 그 표결과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의장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이후에 그 갈라진 그 양측을 화합하게 만드는 것도 그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 두 집단, 서로 의견이 갈라진 집단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도 의장의 어떤 임무이자 권한이 됩니다. 또 의장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의장은 당연히 회의 안건을 사전에 다 숙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정과 장소를 미리 결정하고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죠. 이것도 의장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안건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도 의장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 않는가? 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의장이 파악이 돼 있지 않으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들을 수집하고 준비하도록 그 책임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한 계획을 설정하고 그 회의 규칙과 절차를 설명하는 것도 의장의 이제 책임이고요. 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주제 외의 것들 누가 자꾸 얘기하면 그건 오늘의 주제가 이번 안건의 주제가 아니니 다음에 혹은 차후에 안건 세 번째에서 뭐 다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의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또 참가자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참가자는 그 의장에게 발언권을 허락해서 말해야 됩니다. 처음에 다뤘죠.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의장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달된 의제를 그 참가자들도 사전에 좀 알고 와야 되고요. 원래의 교회법에 의하면 의제는 2달 전에 가능하면 공지, 늦어도 1달 전까지는 그 공지가 완료가 되도록 요구하고 2주 전까지 공지가 안 된 건 의제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의제가 아니라 그 회의 끝에 기타 및 건의 사항으로 그 총회 그 의회 현장에서 말을 하는 기타 및 건의 사항으로 다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또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이게 결과가 결정이 되면 함께 수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참가자들의 의무입니다. 이제 총회, 즉 이제 총회가 아닌 다른 회의 순서, 뭐 소위 당회나 재직회 같은 다른 회의, 우리로 얘기하면 직원회, 운영회 이런 데의 순서는 회원이 다 왔는지 점명을 하고 회원 점명을 하는 이유는 그 회원이 이게 회의를 개최해도 될 만한 수준의 숫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회원 점명을 하고 개회를 선언하고 그리고 회원 점명의 의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회를 선언하고 또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록이라고도 해요. 회의록, 회록 둘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록 낭독은 전회록 낭독이에요. 그리고 활동 그동안에 이 회의 전까지 있었던 지난 회의록, 전 회의록을 낭독한 거기 때문에 전 회의록에 기록된 활동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회계 보고하고 새로운 안건을 심의하고 쭉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회의록을 채택하고 그 회의록을 이번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걸 채택하고 광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게 재직회나 운영위의 어떤 순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총회의 순서는 좀 길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걸 텐데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먼저 회원 점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회 선언하고 전회의록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전회의록에 낭독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를 보고하고 활동 내역들을 보고합니다. 이건 우리가 총회 때 다 하는 거죠. 회계 보고하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회칙 수정할 게 있다면 회칙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 개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원을 새로 뽑는 거예요. 임원을 새로 뽑고 임원들이 인사하고 요거 파트는 저희가 이제 인사총회로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전년도 것에 대한 보고를 한 거고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뽑힌 다음엔 사업회계를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을 확보하고 기타 토의 내용이 있으면 그 토의 내용을 받고 회의록 낭독하고 채택하고 광고하고 폐회 선언합니다.
요게 이제 총회 회의 순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저희가 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요. 여기에서 음 뭐 보고하는 과정들 말고 뭐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건 토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의에서 이제 그 교회 회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의와 제청을 받는 건데요. 그 동의라고 하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의미의 그 같을 동자의 동의가 아니고, 여기서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건 움직일 동의 의견의 의자예요. 그래서 의견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의견을 움직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볼 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건 그 의견 통과시키세요. 이거 움직여 주세요. 이런, 실행시키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렇게 동의합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동의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가 아니라 실행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런 방식의 질문을 할 때 동의합니까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의 동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동의합니까를 하는 요 방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표결로 붙이지 않고 그냥 대중에게 동의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표결까지 갈 만큼 막 의견이 막 나눠지는 안건이 아닌 경우에, 이거는 대체로 다 동의할 내용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표결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일단 동의만 묻고도 가능할 수준이면 묻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표결로 가면 길어지니까 안 가고 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 명만 동의를 해도 되는 겁니다. 누군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명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럴 때는 제청을 통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단지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볼 때 다른 누군가가 제청합니다라고 하면 요 의견은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가부를 묻습니다. 동의와 제청이 나오고 나면 청중에게 본 의견을 받으시겠습니까? 가하면 예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청중들 다수가 예하겠죠. 그럼 예라는 소리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하겠죠. 그러면 다수가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해 주십시오 할 때 예라고 했다고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예한 다음에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의장이 물어요. 그러면 청중 중에서 그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안건은 그냥 표결에 안 붙이고 끝나는 거야. 여기서. 그럼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럼 회의가 좀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건건히 표결을 붙이지 않고 요렇게 동의 제청받고 가부만 묻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좀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표결입니까? 그러면 청중이 아니요라고 한 청중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른 거는 표결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없고 그 안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없고 나는 확실하게 그냥 바로 지금 표결 붙여서 이 투표가 이루어지면 아마 저 안건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는 표결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니요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의장이 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표결입니까? 그러면 표결이요 이러면 바로 표결 들어가는 거예요. 표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제시된 의견을 듣고 그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 제시한 의견과
새로 그 이전에 있었던 안건 2개를 그냥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근데 표결이 아니고 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표결입니까? 했을 때 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원래 안건의 제안자나 혹은 의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듣겠죠. 그다음에 그걸 다 대답을 들은 다음에 네, 이해됐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다시 물으면 동의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질문을 이해하고 그럼 표결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혹은 토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토론입니다는 이제 내가 질문을 해서 저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혹은 질문을 안 하더라도 먼저 나온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그 안건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인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토론을 해서 내 의견을 설득할 시간이 있어야 그 먼저 나온 안건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내 의견이 맞다는 거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토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토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토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죠. 그러면 그 반대 입장 사람들이 또 토론을 그 의견 제시하겠죠. 이런 토론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 토론이 다 진행된 다음에 의견이 다 조율된다고 판단되면 의장이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지지부지하게 끌어지면 이제 의장의 권한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정중하게 하려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도 되죠. 그러나 의장의 권한이에요. 표결로 들어가는 시점을 정하는 건. 그래서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표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토론 과정 중에 이해됐어요. 내 안건을 처리하고 첫 번째 안건을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첫 번째 안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토론, 표결까지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의 과정에서는 거의 마지막 과정 이 안건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는 거의 마지막 방식일 텐데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은 그 안건 자체에는 동의는 했어요. 동의는 했는데 좀 약간만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땐 수정이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결정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인데 이건 원한자의 승낙이 없어도 돼요. 새로운 의견을 또 내는 거니까. 원한자의 승낙이 없어도 수정이요 하면 그 수정된 안건을 듣고 요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개의라고 합니다. 그 개의된 안건이 있을 때 그 개의된 안건을 가지고 또 표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정이 한번 됐는데 또 다른 제3자가 볼 때 수정을 붙여서 수정이 이겼어요. 수정이 됐어요. 안건 1이 수정안 1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정안 1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또 재수정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정까지 갈 수 있는데 교회회의법에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재수정을 넘어서서 세 번째 수정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재수정까지만 받아줍니다.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재수정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수정할 때 수정의 범위는 내용의 일부를 내용 전체를 바꾸는 건 토론이요로 가는 거예요. 수정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를 삽입하거나 혹은 대치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다른 의견 하나를 추가하거나 하는 방법들 요런 것들만 수정이 돼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수정이 아니고 토론이요를 가서 표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정이요로 가는 거는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표결은 재수정, 수정, 원안의 순서로 가요. 만약에 이 안건이 처리되기 전에 통과돼서 결정되기 전에 수정이요 했다면 그 수정이요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또 표결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재수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야 되는 안건을 이걸 다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재수정안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 안쪽에 원안부터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재수정까지 있으면 표결이 안 됐을 때는 재수정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정이 안 됐다면, 재수정이 됐다면 그 재수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수정이 안 됐다면 수정으로 건너와서 수정을 또 표결하는 거예요. 그 수정도 안 되면 이제 원안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안을 냈는데 표결 전에 수정이 나오고 또 재수정이 나왔으면 원안을 표결할 기회가 없이 재수정을 표결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의견일 때는 수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표결 이후 혹은 토론 이후로 가는 거고, 일부만 바뀌는 거면 단어나 뭐 요런 거 바뀌는 거면 수정에 재수정부터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게 이제 교회 그 회의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요 교회 회의법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고요.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유동성 있게 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회의법으로 처리해서 진행을 하려면 회의에 대한 이해가 그 청중들 다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대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죠. 저도 처음에 와서는 요 회의법을 적용해서 제가 첫 총회 할 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이 교회는 좀 다른 방식을 쓰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과 혼동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오히려 회의법을 제대로 배우고 지금 제가 정리한 요 회의법을 그냥 그대로 교회 회의법을 지금 우리 총회에, 다른 회의는 몰라도 최소한 총회에는 요 회의법을 적용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원의 8강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는 마지막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10강에선 짧은 강의와 토론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대화와 회의를 구분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대화와 회의의 구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